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기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에 덧뺄셈을 너무 어려워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시각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시간의 덧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의 덧뺄셈 하는 방법만 쭉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반적인 방법이랑 아이들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해주고 안 되는 친구들은 정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금 힘든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좀 수학이 훨씬 더 재밌고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의 덧뺄셈에도 종류가 있어요. 더하기는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 시각이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 쓰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 지난 시간 영상을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시각에서 시간을 더하면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머니 댁에 내가 도착한 시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는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즉 하나 더 쉽게 얘기 드리면 내가 오락을 한 게임을 시작한 시각이 있어요. 엄마가 2시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끝나는 시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얘기 드리고요. 내가 또 하나는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3시간 오락했어요. 화요일날 2시간 오락했어요. 그럼 총 어제 오늘 5시간을 오락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라는 거 말씀을 하나 더 드렸고요. 이제 뺄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덧셈은 두 가지가 있었죠. 시각에서 시간을 빼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학원에 7시에 이제는 끝났어요. 7시에 끝났어요. 나는 2시간 공부를 했어요. 그럼 얘가 온 시각이 나오겠죠. 자, 아이가 게임을 7시에 마쳤어요. 그럼 몇 시간 공부했어요? 2시간 했어요. 그러면은 시작한 시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시각에다가 시간을 빼면 시각이 된다는 거. 그러면 시각에서 시각을 빼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시각에서 시각을 빼면. 자, 제가 7시에 오늘 게임을 마쳤어요. 게임을 시작한 시간은 5시예요. 그러면 몇 시간을 한 거예요? 2시간을 한 거죠. 자, 내가 7시에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7시에 책 읽는 걸 마쳤어요. 근데 5시에 책을 읽었어요. 시각이죠. 그럼 몇 시간 읽은 거예요? 2시간 읽은 거죠. 그래서 시각 빼기 시각은 시간이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뭐가 되냐는 얘기예요. 이런 기본적인 좀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응용 문제도 문장제 문제도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어제는 5시간 오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반성했어. 이제 2시간만 할래.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줄인 거예요? 3시간 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에서 시간을 뺐을 때 얘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간 문제 볼게요. 자, 일반적인 연산이랑 다르지 않아요. 시간 더하기 시간은 자,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분이랑 초를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딱딱 선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런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나중에 얘가 이제는 올림 내림이 있을 때 어렵지 않거든요. 얘도 58초, 얘는 14분. 자, 그리고 얘는 55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분.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올림수, 내림수 없는 그런 연산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시각에서 시간을 더하면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6시에 오락을 시작했어요. 2시간 했어요. 몇 시에 끝났어요? 8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다 8시간을 써야 되는지 시를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좀 개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4번 이거 볼게요. 2시간 공부했어요. 오늘은 2시간 했어요. 내일은 1시간 했어요. 그럼 얘는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죠. 3시간 45분 45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풀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장제, 응용 문제 이런 것들 더 어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16번부터는 올림수가 나와요. 자, 50초랑 20초예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랑 얘를 더하면 6분하고 70초예요. 제가 옆에다 쓸게요. 그 중에 70초는 너무 커요. 그죠? 60초가 되면 1분이 돼요. 60초가 되면 1분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70에서 6은 빼주고 7분 10초가 된다. 이게 학교에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일반 문제집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70을 만들어서 또 60을 뺀다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어렵고 짜증이 나요. 수를 일단 키웠다가 또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60초가 넘어가면은 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50초예요. 몇 초 있으면은 저기가 돼요? 1분이 돼요? 그렇죠. 10초 있으면 그럼 여기에서 10초를 올려주는 거예요. 10초를 얘가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머님들 이거 어려워서 애들이 이해하려나? 근데 지금 이거를 이해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수학이 재밌고 수학을 힘들지 않게 하려면 사고의 유연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주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애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부분대로 이렇게 할래. 이거 설명해 주는 게 더 어려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수학을 잘하고 재밌으려면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패턴 수학을 풀지 않아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고 저 문제는 저렇게 보고 처음 나온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를 잔소리 그만하고 네, 10초를 빌려줬어요. 그럼 얘 몇 남아요? 10초 남아요. 그죠? 그리고 얘 1분 올라가요. 7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자, 얘는요, 49죠. 몇 있으면 돼요? 11 있으면 60이 된다는 거예요. 11 있으면 60이 되니까 여기는 뭐가 남아요? 21초 남아요. 자, 이 문제가 이렇게 풀면 훨씬 더 정확해요. 얘가 그래서 1분이 갔어요. 1분이 갔는데요. 얘는요, 뭐예요? 30분에서 60분이 되면 1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얘는 30분에서 여기서 30분 오죠? 얘는 17분이에요. 이거 안 적어도 애들 잘해요. 그러면은 얘는 17분에서 여기 2분이 있어서 19분이죠? 19분에다 1 더하니까 뭐예요? 20분이고 1시간 더해서 7시가 된다는 거예요. 7시 20분 21초. 조금 어렵죠. 어머님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은 어머님들이 학원에 교재에 나오는 부분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또 설명 안 드릴게요. 하나만 더. 17번 이제 연산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학교에서 하는 연산 방법, 네, 일반적인 문제집 방법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이거 초예요. 네, 유연성을 가지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고의 유연성이 왜 중요한지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재밌어 하려면 사고의 유연성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강조드리고요.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더해요. 이제 올림수 내림수 쓰면서 76초 8분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60초를 이렇게 해서 옮겨준다. 1분. 그러면요. 얘는 몇 분? 9분 19분 16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고요. 자, 별탈쌤이 하는 사고의 유연성 방법. 얘를 어떻게 풀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얘를 옮길까? 58이니까 2만 있으면 1분이 되네. 그죠? 그럼 얘한테서 2분 빼오는 거예요. 2분 빼오면 16초 돼요.
1분 올라갔어요. 19분 16초예요. 이게 사고의 유연성이고 수학이 재밌어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몇 초 있으면은 60초 있으면 12초 있으면은 60초가 되죠? 그럼 얘는 13초가 되고요. 1분 올라가서 18분 13초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어려워 보이고 할지라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수학이 재밌어지려면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한 번 더 시간에 덧셈 오늘 하고요. 뺄셈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1시 17분에 도착을 해서 3시간 50분 동안 영화를 보았어요. 얘는 시각이고요. 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연산 어떻게 한다? 60 만들어준다 그랬죠? 60. 앞에만 60 만들어줘도 돼요. 그러면 얘는 7분 나와요. 더 쉬워요. 하나 올라가면 4시간, 4시, 7분. 그죠? 시각에서 시간을 더하면 시각이 됩니다. 그죠? 4시 7분에 영화가 끝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4시 10분에 영화가 시작해서 2시간 55분에요. 60분 해가지고 하나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5분 남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7시 5분에 끝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9번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은 제가 뺄셈 어떻게 하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풀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19번은요. 45초, 30초예요. 그러면 저 같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30, 30 있어요. 그러면 15랑 여기엔 15 나고 5초 남죠? 여기는 20초예요. 그래서 얘는 1분 올라갔어요. 얘는 40에서 50에서 10 줬어요. 그럼 여기는 31분 남아요. 그리고 1시간 올라갔어요. 그러면 4시 31분 20초예요.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더 오답이 안 나온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58초예요. 그럼 얘는 몇 초 주면 돼요? 2초 올려주면 되죠? 자, 13초예요. 그리고 하나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60분에서 1시간 올라갔어요. 10분. 자, 8시간.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다. 자, 8시간 10분 13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사고의 유연성,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뺄셈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